네, 이제 저는 일단은 그 경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최소 30년, 인구 전략으로는 100년까지 바라보는 장기 전략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미국은 살아남을까라는 책 있고 이게 이제 원이고 투가 이제 코리아 반도를 뒤흔든 100년의 역사인데 거기서 나온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이 제국주의 이유가 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이제 해외 시장이 필요했다는 거고 1900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백인 서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의 기득권을 계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를 해서 미국 본토를 보호한다는 거죠.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의 지배권을 상실하면 바로 본토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지배를 한다는 거죠. 이 두 대양을 지배한다는 결국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민 국가인데 그 이민들이 모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원합니다. 이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선교 본능이죠. 기독교 선교 본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성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힘이 없을 때는 내륙 팽창,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서 서부로 내륙을 확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 중앙을 점령한 이후에는 중남미에 대한 진출과 지배, 이게 멀로주의죠. 그래서 유럽의 접근을 막았고 1898년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의 태평양 식민지를 빼앗음으로써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행사합니다. 이때가 이제 문호 개방주의에서 우리도 서양과 똑같이 서유럽과 똑같이 대접해달라는 거죠. 1차 대전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서 서유럽에 속해 있는 식민지를 유럽 강국으로부터 떼어놔서 자신들이 이제 그 기득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과 함께 양극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했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중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의 탄생을 막아오는 것. 중국, 러시아, 이슬람은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유러시아 제국을 통일할 수 있는 세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이 분리되고 이들이 유라시아 제국을 하지 못하는 게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을 보게 되면요.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경제적 쇠퇴를 끊임없이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추격을 군사적 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의 경제력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미국은 러시아,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인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고 상대방의 동맹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미국은 다국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패권을 분할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의 패권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거고요. 인도가 중요한데 인도가 중국과 전략적 차원에서 대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서 인도와 중국을 대립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식인 서구 체제를 확산해서 과거의 적대국을 경쟁국으로 동반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체제 전환 정책이죠. 소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서방과 끊임없이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게 만든 것. 이러한 상호 의존 정책을 통하면 중국은 결국은 세계를 닮아간다. 즉 자본주의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미국의 그 새막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새막론, 미국이 천천히 망할 거라는 거죠. 이유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동원, 주로 군사력이죠. 여기에 많은 자원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쇠망할 것이라는 거죠. 주로 군사비인데요. 근데 군사비는 국내 총생산의 4~5%에 불과하고 냉전 시대에 비해서 5분의 1에 불과하다. 군사비를 많이 써서 미국이 망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국방비와 전쟁은 오히려 부족한 수요를 대신해서 자본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내부 문제로 붕괴할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혼란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참지 못한 시민들이 미국은 이제 헌법상의 자위대의 무장 권한이 있습니다. 무장 시민군을 조직해서 기존 체제를 정복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중앙 권력이 무너지더라도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 권력이라든가 또 주 권력이 무너지더라도 무장한 시민에 의해서 다시 기존 체제를 정복하지 못했던 간에 미국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색 인종이 지배층으로 부상할 거라는 건데요.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 인종들이 결국은 다수 인종이 돼서 이러한 인종 변화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랍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체성을 유색 인종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유색인 인종에게 동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백인이 소수가 되더라도 백인 기독교 문화, 미국의 정체성이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고 섬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처럼 국경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영토가 식민지가 필요 없다. 영국이나 로마나 이런 것처럼 식민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국을 형성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의 제국을 성립했을 때 중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은 현재 부가 자기 자신의 그 인구나 영토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점차 줄어들어서 16에서 18%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또 미국은 인종 문제가 있지만 이 인종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죠. 흑인이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패닉이 어디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기 때문에 중국이나 소련과 달리 인종 갈등으로 국토가 분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항상 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패닉이나 흑인 소수인종들이 출산율이 높고 미국은 이민 정책과 망명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인구가 일정 부분 항상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있다는 것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은 소프트 파워, 문화적 헤게모니죠. 미국적 삶, 헐리우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력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런 문화적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자유와 민주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패권을 분점하되 그래서 자신의 파국을 연장시키고 다만 그 안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1위고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이런 형태로 다극체제로 갈 것이고 거기서 미국은 주로 인도와 동맹을 맺어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중국은 미국과 전쟁 없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전략,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중국의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계는 영토 분쟁이 많습니다. 14개 나라와 국경을 하였고 조선을 빼고는 다 전쟁을 하고 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으로의 진출이 곤란합니다. 남중국해밖에 없어요. 남중국해는 친미 동맹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대서양 태평양으로 넓게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중앙에서 그 지배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앙 권력이 무너지면 그 갈등을 대체할 권력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중앙이 무너지더라도 연방이 무너지더라도 각 주의 권한이 세기 때문에 주가 있고 주가 무너지더라도 자발적인 시민들의 그 무장 시대,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위대죠. 무장 자위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중앙 권력을 대체할 권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변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은 자국의 인구, 수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외국의 자원에 의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국의 자원에 의존해서 외국에서 자원 획득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원 획득 경쟁 때문에 외교의 재량이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뭐 미국과 무슨 패권 경쟁하거나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면에서는 인도에 뒤치고 인구의 활력 면에서는 미국에 뒤처질 겁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이 그걸 알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탈출하려고 그러죠. 우리의 예를 보더라도 한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다극체제를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극체제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중국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공납체제를 유지해서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예방했죠. 그리고 주변국은 대등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순서적인 동맹이었죠. 공납제라는 거죠.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다극체제를 중국은 겪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교 기술, 다극체제에 관한 운영 기술, 브랜드 전략의 경험이 중국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실전 경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항상 대규모 전쟁을 해왔는데 중국은 몇십 년 동안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체제의 확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세계가 중국을 닮아가든지 중국이 세계를 닮아가야 되는데 현재 조건에서는 세계가 중국을 닮아가기는 어렵다는, 결국은 중국이 세계를 닮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은 경제는 점차 세계를 닮아가는데 정치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됨으로써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나아가는 그러한 압박 수단이 됨으로써 중국에서는 체제의 불안 요소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러한 민족 간의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단결력이 약화되고 또한 갈등을 봉합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민주주의 기반이 낮은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적인 사회 통합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 즉 자기가 먼저 단결해 내국 문제가 없어야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산하는데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내국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그냥 중국을 인도와 일본처럼 하나의 세력으로서 균형 전략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이제 주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소련에 대해 했던 것처럼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다는 게 그냥 강건파들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체제 내의 소모전에 매몰돼서 대외적으로 진출하는 역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미국의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인근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하는 거죠. 미국은 민주주의 평화론에 의해서 미국과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는 미국과 전쟁을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서방식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침략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은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동맹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동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동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중국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죠. 아시아에서는 이제 경제 블록이 있고, 미국이 최근에 그 공장 산업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은 그걸 핑계로 해서 실제로는 공장 산업이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첨단 산업 과학 기술의 우위를 지켜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공장 산업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미국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처럼 서구화 민주화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닮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많죠. 미국 문화는 많이 되게 되는데 중국 문화는 미국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닮아 싶은 나라가 많을수록, 즉 미국은 더 적은 비용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동의와 설득으로서 패권을 유지할 수, 이게 바로 이제 소프트 파워인데,
그래서 중국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죠. 뭐 공자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중러 관계 약화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붕괴가 아니라 일부 조정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냉전 같은 경우는 오지 않는다. 현재 그런 과도기적 혼란 상태라는 거죠.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권위주의적 진영 불안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가치 동맹은 일시적인 전술이지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다. 사우디하고 협력한 걸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분업 체제를 중단하기보다는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노리는 건 고부가 가치 산업이지 굴뚝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유, 값싼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 상품을 배제하다 보면은 비싸게 돼서 미국의 소비자, 미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은 인도를 자신의 동맹으로 하겠지만 인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동등한 새로운 세계의 패권의 어떤 분할 담당자로서 나설 것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모습을 분명히 봤죠. 자기만의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반중 노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전략적 양보를 함으로써 인도가 미국과 같이 가지 않도록 그런 전략적인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술적 양보를 하고 있죠.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했는데 일방적으로 철수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중국은 인도에 대해서 전략적인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유럽의 탈러는 성공했죠. 그렇지만 러시아에 대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와 석유 위주로 기형적으로 국제 수지가 됐고 그 이외에는 러시아 경제가 축소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불균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서방의 이론으로 다시 협상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국과 연대, 동맹, 경제 공동체를 하겠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중국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서방의 이론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다. 이것이 러시아의 수백 년 된 역사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중심의 불균형 체제는 장기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서방에 대한 비율이 러시아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서방의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를 전면적으로 도우지 않을 겁니다. 미국 역시 중국에게 치명적인 세컨더리를 할 경우에는 역시 세계 분업 체제가 붕괴하기 때문에 중국에게 극단적인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가 없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중국은 북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 숨통을 열어주는 정도의 협력만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대가로 중소분쟁 때 러시아에게 수모를 당했죠. 그러한 수모를 청산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등한 정도의 관계, 그러한 협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러 중심의 반서방 동맹은 추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배제 움직임에 반발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배제하다 보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반서방 동맹이 있는 거지 적극적인 그러한 동맹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비상시기국에 협력을 강화하는 예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정상적인 시기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서방과 협력하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와 고립하여 자신의 길을 걷는 중화 세국 정책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청나라 때 그랬죠. 그런 오류는 두 번 다시 중국은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경쟁과 협력, 상호조각을 통해서 미국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력을 목표로 한 거 아시나 중국 문제, 특히 대만 문제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준 정도의 무력을 목표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호 박사의 그 발제의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